흔히 우리나라를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라고들 한다. 일본은 GDP 순위 세계 3위로 세계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력이 우리나라를 크게 앞서는 나라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의 열세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무시, 과시, 멸시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은 평상시에 제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거두더라도 한일전에서 패하면 사퇴를 각오해야 하고 각종 지표나 통계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분통을 터뜨리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가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방사업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에 들어가자 일본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 실중기의 시험 비행을 실시하고 최근 차세대 전투기 개발 본격화를 위한 기술 공개 접수를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KF-X와 일본의 F-3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할 전투기지만 그 성능 면에서는 하늘과 땅에 가까울 만큼의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사시 독도 상공에서 KF-X로 F-3에 덤비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에 가깝다.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KF-X는 4.5세대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같은 4.5세대 전투기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등장 자체가 경쟁 기종들보다 20년 이상 늦었다는 이야기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은 이미 5세대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고 KF-X가 한창 양산된 2030년대 출시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개념 연구 단계에 들어가 있다. F-16보다 조금 더 큰 24.5톤의 최대 이륙重량의 쌍발 엔진, 마하 1월 8일 수준의 최대 속도를 갖춘 KF-X는 현재 기준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전투기지만 5세대 전투기 보급이 일반화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성능 면에서 주변국 주력 전투기보다 상당한 열세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KF-X는 블록 개념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지만 기체 크기의 한계 때문에 개량형인 블록 II나 블록 3에서도 충분한 용적의 내부 무장창이나 항공 전자장비를 갖추기 어려워 주변국 대비 성능 열세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F-3은 목표 성능치가 KF-X와는 클래스가 다르다. 일본은 F-3의 목표 성능을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는 미국의 F-22A 랩터와 동등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F-3에는 스텔스기를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을 통합한 선진 통합 센서는 물론 기체 표면에 붙여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레이더인 스마트 스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6발 이상을 수납할 수 있는 넓은 내부 무장창과 30톤급 이상의 대형 전투기를 마하 1월 5일 이상으로 초음속 순항시킬 수 있는 고성능 엔진, 그리고 고기동을 위한 비행제어 시스템이 구현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4월과 5월에 시험 비행을 실시한 기술 실증기 X2에서 F-3에 탑재될 통합 센서와 엔진의 선행 개발 제품들의 기술 테스트를 실시했을 정도로 관련 연구를 상당 수준 진척시켰다. 이 때문에 오는 2028년까지 F-22A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일본의 목표는 어렵지 않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F-3 전투기를 F-2 지원 전투기의 후계로 100여 대 이상 전력화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방위장비청 기술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F-3의 요구 성능 중 공중전 능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 내부 무장 능력 등이 대단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투기는 F-2보다는 F-15의 후계에 가깝다. 즉 장거리 함속 능력과 우수한 공중전 성능을 바탕으로 주변국에 대한 공세적 항공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는 유사시 독도 상공에서 우리 KF-X가 이 전투기를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공개된 재원을 비교하면 KF-X는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 성능, 무장 능력과 공중기동 능력 등 모든 능력에서 F-3의 열세다. 여기에 공중조기경보통 제기와 이지스 함등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자위대의 네트워크 교전 능력까지 감안한다면 KF-X로 F-3에 대적하는 것은 자살 행위가 될 우려도 있다.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양국의 전투기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성능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수십여 년간 항공산업을 바라보는 양국 정부의 시각차 때문이었다. 가격 투자 일본과 최저가 한국,
장중하고 맑은 종소리로 유명한 국보 제29호 선덕대왕 신종은 본명보다 에밀레종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 종을 완성시키기 위해 쇳물에 어린 아이를 던져 넣었는데 이 때문에 종소리에서 에밀레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전설 때문이다. 이 종이 완성된 것은 통일신라 선덕왕 제2 기간 중이었는데 무엇인가를 만들 때 사람을 희생시켜 물건을 완성시키는 전통은 에밀레종 이후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계에는 공밀레라는 말이 있다.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공돌이라는 단어에 에밀레종의 밀레를 합성해 탄생한 단어로 어떤 제품이나 물건을 개발하거나 만들 때 인력을 혹사시키는 연구개발 풍토를 비꼬는 말이다. 이러한 풍토는 산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지만 무기개발 분야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형 명품 무기는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결정된 부족한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지정된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탄생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체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연구원들의 피와 땀,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이 한국형 명품무기 탄생의 대가로 지불되고 있다. 실제로 T-50 고등훈련기 개발 과정에서 2명, K9 자주포 개발 과정에서 1명의 연구원이 과로로 순직했다. 문제는 연구개발 기간 중 과로에 시달리던 연구원들도 막상 무기체계의 개발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민간업체들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당장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전문 인력들은 생계를 위해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해외 업체의 러브콜을 받아 우리나라를 떠나기 일쑤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개발 인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민간 업체들은 항공기나 장갑차 등 군에서 주문한 물량에 대한 납품이 끝나면 후속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설치한 생산 라인을 뜯어내고 이 생산 라인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령 항공기 생산 업체의 사례를 들어보자. 국산 고등훈련기와 전투기를 생산하는 K업체는 현재 우리 공군과 필리핀, 이라크 등에 인도될 항공기들을 생산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수주 물량은 내년 연말까지 모두 인도되기 때문에 추가 수출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KF-X 양산 개시 시점인 2026년까지 약 9년간 이 업체는 고정입 항공기 생산 라인 유지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항공기 생산은 일반적인 자동차 생산과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말단 인력도 수개월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 관리자들은 이름만 생산직일 뿐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다. 생산 물량이 없어 항공기 생산 라인을 접는다면 항공기의 개발과 관리, 생산 업무에 종사했던 수백여 명 이상이 국내 타 업종 또는 해외 동일 업체로 이직해야만 한다. 항공산업의 맥이 끊어진다는 이야기다. 흔히들 항공산업을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으로 언급한다. 대당 수백억 원을 훌쩍 넘는 항공기 한 대를 수출하면 중형차 수천 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항공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또 항공산업을 육성해 제반 기술 기반을 닦아놓으면 해외에서 항공기를 구매할 때 바가지 쓸 일도 없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살 때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호객님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때문에 항공산업 육성은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금액이 끊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13년 전에도 있었다. 2002년 KF-16 120대 면허 생산이 종료되면서 2005년 T-50 양산 개시 이전까지 2년간 생산 라인 가동 중단 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군 전력 증강 계획에 없었던 KF-16 20대 추가 생산 카드를 꺼내들었고 공군은 FX 사업 예산이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KF-16 추가 생산 비용을 공군 예산이 아닌 산업자원부 예산을 쓰기로 결정하면서 공군 전력 공백 방지와 항공기 생산 라인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향후 9년간의 항공기 생산 라인 가동 중단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비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멀쩡한 이 생산 라인이 개점협하고 있을 9년의 기간 중 우리 공군의 전투기 전력 공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군은 노후 정도가 극심해 비행이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는 F-4E 40대와 F-5E F-120대 등 160여 대의 전투기를 2019년까지 퇴역시킬 예정이지만 이 시기에 도입되는 전투기는 F-35E 40대가 전부로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약 10여 년간 우리 공군은 100에서 120대의 전투기가 부족한 사상 최악의 전력 공백 사태를 겪게 된다. 항공산업 위기와 전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내에 있는 생산 라인을 이용해 전투기를 추가 생산하는 것이 그것이다. FA-52 전투기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기체로 부족하다면 KF-16의 성능 개량형을 추가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일본처럼 F-35를 면허 생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군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F-16 전투기 면허 생산 비용은 대당 600에서 800억 원 선이고 옵션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자면 F-35 면허 생산 비용은 1,700에서 2,000억 원을 넘어간다. 이러한 전투기들을 매년 10대 안팎씩 9년간 생산한다면 적게는 5.4조에서 많게는 18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 부정적인 것은 군도 마찬가지다. 계획에 없던 전투기 추가 양성이 결정되면 다른 전력 증강 사업 예산이 타격을 입게 된다. 가뜩이나 복지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선거 때 표로 연결되지 않는 국방 예산은 지출을 거리는 것이 예산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전투기 추가 양산을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국방 예산을 전용하라는 압박이 강할 것이라는 것이 군의 걱정이다. 또한 공군의 전투기 보유 정수는 430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기 계획에 없는 F-16이나 F-35 면허 생산 카드를 꺼내게 되면 다른 전투기 도입 수량, 즉 KF-X 도입 수량이 줄어들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군의 이러한 경직된 사고는 일본의 사례와 너무도 대조적이다. 일본의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군용기 생산을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그 전개 과정은 우리나라와 너무도 상이했다. 요컨대 일본의 전투기 생산 라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멈춘 적이 거의 없었다. 일본 정부는 1955년부터 1960년까지 300대의 F-86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고 이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F-104 전투기 면허 생산 계약을 체결, 1967년까지 230대의 F-104를 생산해 생산 라인을 유지시켰다. 잠시 숨을 고른 뒤 1969년에는 F-4DE 전투기 140대 면허 생산 계약을 체결해 1981년까지 생산했고 그 직후 F-15CJ DJ 전투기 100대 생산 계약